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141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14명이고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1,743명입니다. 위중 그리고 중증 환자는 총 169명이며 어제는 사망자가 2명 발생하였습니다.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이 최근 100명대 수준으로 감소 상태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며칠간 비록 소폭일지라도 일부 증가하는 수치도 나타난 바 있고 지역별로 볼 때 미분류 환자도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방역당국은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역학조사와 추적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한 유행을 막는 데에는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거리두기, 외출 자제, 그리고 마스크 착용 외에는 확실한 수단이 없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남은 나흘간 모두 힘을 모아서 외출 자제, 그리고 거리두기에 집중한다면 적어도 1, 2주 내에 더욱더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현재 믿고 있습니다. 예, 가톨릭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은 과연 2.5단계 이번 주 일요일로 끝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건데 지금 계속 나오는 100명대 숫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100명대 숫자 자체는 사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2.5단계, 강화된 2단계라는 것은 서울 수도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 수도권의 숫자만 보면 일단 98명으로 좀 줄어들기는 했어요. 뭐 미미하긴 하지만 안정세로 보이기는 하고 또 이것을 완화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안정세로 보일 것으로는 보이는데 전체 숫자가 지금 늘어나는 이유는 사실은 이 대전, 충남, 또 광주, 지금 광주에서 또 대전, 충남이 많아졌어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가하는 것들이 있고 실제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아직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오늘도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계속 이런 산발적인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터지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다행히 소규모이긴 한데 이것이 과연 이번 주에 이것을 완화했을 때 다음 주에 우리 국민들이 받는 메시지가 이제 완화됐고 좀 좋아졌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큰 문제일 것으로는 보이지만 실제 뭐 방역당국에서도 고심 끝에 결정을 내리실 것 같고 이 완화는 좀 시켜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끝나긴 하겠지만 다음 주 우리 국민들 조심하셔야 될 것이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번 주로 끝난다고 해도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숫자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다음에 만약에 추석을 잘못 보내게 되면은 그 걷잡을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완화되는 것이 이게 상황이 안정돼서 완화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확 안 떨어질까요? 이것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었어요. 숫자만으로 봐도 6천 명이 넘는 환자가 갑자기 생겼거든요. 7월 말 이후로 지금 9월 초까지 6천 명이 넘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전부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감염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급격히 떨어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이동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것은 실제 숫자일 뿐이지 급격히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제일 날짜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번 달 말까지 과연 이게 50명 수준까지 갈 수 있느냐. 거기까지 가야만 우리가 어느 정도 추석도 좀 지낼 수가 있을 것인데 이동 금지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동 권고 수준에서 우리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면은 좀 추석을 잘 보내면 좋겠는데 또 10월 3일 날 집회하겠다는 분들도 계셔갖고서 점점 더 걱정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요즘 이제 마스크 뭐 안 쓰시는 분들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요. 초반에는 마스크 하루에 한 번만 쓰는 걸로 알았다가 이제 마스크 대란 일어나면서 하나 가지고 며칠씩 쓰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원래 마스크 사정만 괜찮다면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제일 낫습니까? 좀 더 써도 됩니까? 글쎄요. 그건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얼마나 잘 쓰느냐의 문제가 있죠. 쓰고 벗으면서 깨끗한 손으로 잘 쓴다 보면은 얼마든지 뭐 이틀 보건 마스크 같은 경우 2, 3일 써도 상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보관하고 그럴 때도 습기가 찬다든지 세균이 좀 증식을 한다든지 하면 하루 이상 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쓰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잘 건조시키고 햇빛에도 말리고 번갈아 가면서 쓰고 종이봉투 안에 넣어놓고 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보건 마스크를 쓰는 것이 더 권장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예. 여러 실내라든지 대중교통 같은 데에서의 이 공조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공기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보건이라면 KF80 이상. KF80 이상 예. 것을 쓰는데 하루에 쓰고 버리기에는 좀 너무 값도 비싸고 네. 해서 아주 조심해서 잘 쓰면서 지금 한 적어도 이번 달 말 추석 지날 때까지는 보건 마스크를 아주 정확하게 깨끗한 손으로 또 잘 말려가면서 하루 이틀 쓰는 것은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독감이 유행할 시즌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독감 예방 접종 필수입니까? 예,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 전 국민한테 접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우리 국민 인구가 무료로 하는 거요? 5천만 명이 넘는다고 치면은 지금 한 3천만 도즈 정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 9세 이하의 어린아이들 중에서 한 번도 안 맞았던 애들인지 한 번 맞은 애들은 2회 접종하는 네. 걸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3천만 명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18살까지 무료고 62세 이상 무료이기 때문에 무료이신 분들은 일단 다 맞으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임신부하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19세부터 61세까지 사이에 있어서는 전부 다 권장하는 것은 아니고 좀 내 몸에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무조건 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3천만 명 정도가 면역이 된다면은 집단 면역도 거의 형성되는 상황이니까 유행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한 한 이 3천만 명분은 다 맞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 만약에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전 국민에게 무료로 다 맞추는 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글쎄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이요. 이 독감 백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완전하게 다 면역을 시킬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걸리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이 정상적인 면역을 갖고 있는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가볍게 앓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같이 유행하는 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독감 백신을 권장하는 것이지 모든 국민이 다 맞으라는 개념은 조금은 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어서 긴급 재난 지원금 외에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기로 한 통신비 지원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전 국민에게 다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13살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는 통신비 2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될 것 같습니다. 비대면 시대라서 통신비가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낙연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하고요. 정의당도 맥락이 없고 얄팍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녹취 들어보죠. 방역 조치에 협력하여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 예, 김수관 평론가 통신비 네. 2만 원 지급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 생각할 때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선별 지급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별 지급으로 갔을 때 대다수 국민이 사실은 좀 혜택을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 통신비라도 좀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자금 위로이자 정성이다. 뭐 이런 이제 발언 안에 그런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반론에 여러 가지 좀 부딪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논지는 이거예요. 원래 이제 거기는 보편 지급을 주장해 왔었잖아요. 네. 근데 보편 지급을 하지 않고 선별 지급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 취지에 최대한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13세 이상 통신비 2만 원 지급할 돈이면 한 1조 원 가까이 9천억 원 정도가 넘게 드는데 네. 그 돈이면 차라리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 돈이 더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원칙에 관한 문제를 좀 제시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불편한 사실은 이동통신 3사가 올해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한 1조 6천억 정도가 예. 났거든요. 근데
그 작년에 비해서 한 9% 이상 영업이익이 늘었어요. 그럼 이번에 국민들도 다 고통분담하는데 이동통신사들이 이 정도 금액 정도, 아니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10,000원씩이라도 스스로 고통분담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했으면 더 낫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가 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자진해서 그렇게 한다면야 고맙겠지만 또 강제로 하라고 얘기할 수는 또 없는 거고요. 예, 그렇죠. 그건 또 다른 이제 반론에 부딪히는 측면이 예. 좀 있거든요. 그럼 뭐 통신사 팔목 비틀기 하는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얘기까지 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쪽으로 정책을 차라리 유도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좀 불편한 심기 같은 거는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일단 선별 맞춤형 지급을 하면은 이제 제외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좀 소외감 같은 것도 있을 네.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통신비라도 좀 혜택을 받으면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1조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통신비 있어서 통신사 수입 들어가고 그 돈을 꼭 그렇게 써야 되는가 이런 게 이제 반대하는 쪽의 비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측면으로 보면 시장에 돈이 돌아야 되는데 예. 지금 통신비라고 하는 건 소비자들한테 돈이 2만 원이 들어갔다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곧바로 통신사로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신비 그 명세서가 날아올 때 그때 마이너스 2만 원 이렇게 하면 끝나는 돈이라는 거죠. 그러면 경기부양 효과도 없는 돈이다 이거는. 그럼 통신사한테 돈 주는 효과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에 부딪히는데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차라리 전기요금을 인하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사실 효과의 측면에서는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뭐 전력회사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낙연 대표가 2만 원 통신비 주면 좋겠느냐, 당신들은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예.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2만 원 통신비도 사실 큰 돈이죠. 받는 적은 분 돈은 도움이 아닌 되겠죠. 거죠. 그러니까 더 필요한 것에 돈이 들어가는 측면 그걸 자꾸 비교를 하자 보면은 사실 쓸 돈이 없는 거죠. 곡값만 넉넉하다면야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그러니까 이 정도 최소한 그래도 이번엔 보편 지급을 하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꼭 필요한데 비대면 서비스에 돈이 들어간다거나 할 때는 그 정도만이라도 국가가 뭔가를 좀 국민한테 지원해 준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광훈 씨가 구속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어제 우리가 박상학 씨 목소리 한번 들었죠. 그 미국에 북한에 풍선 보내고 그랬던 사람. 트럼프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에 항의 사안을 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독취 들어볼까요? 정강훈 목사님 한기총 대표 회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1200만 기독교 성도들 대표하시는 분인데 이분에게 코이로 나라의 학산 책임시여서 깜빵에 그 국립호텔에 꼭 넣어야 되나? 우리도 저는 참을 수 없어 편지를 써서 서한을 써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북한까지 확산시키려는 복음통일하는 이 애국자 정강훈 목사 구속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공과 지원을 호소드리려고 합니다. 흉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백악관 청원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백악관 청원에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일분이 사전선거 조작설로 인해서 위기에 빠진 우리 자랑스러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성환 평론가, 박상학 씨도 박상학 씨지만 공병호 씨야말로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까지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런 분이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 문재인 대통령 구속 기소 청원하는 글이 현재 1위라고 그래요. 네. 이 사실 국제적인 망신이기도 하면서요. 뭐 일종의 이제 백악관을 마치 상국 취급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예. 들어서 아마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구속을 왜 백악관이 결정합니까? 뭐 일종의 여론을 환기한다고 하는 차원, 국제사회에 한국의 상황을 알리겠다 뭐 이런 차원은 좀 있을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근데 백악관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 같은 그런 이제 그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 달 동안에 여기 한 10만 명 정도가 동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 대통령을 구속시키라고 하는 청원이 그렇게 뭐 60만 가까이 나온다 하더라도 백악관이 거기에 대해서 뭘 답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 구속시키겠습니다. 답변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답변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고요. 저는 뭐 지금 이제 박상학 대표 말씀도 하셨지만 북한 인권운동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북쪽에 전단지 날리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국내 정치에 있어서 정치 운동을 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좀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보수층 그 어떤 지지층을 상대로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상업적 목적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봐요. 자꾸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그걸 자극하고 거기가 몰려가서 뭔가를 동의를 구하게 하는 방식이 진짜 의사표출을 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내가 운영하는 사이트나 나와 비슷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단히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그 태극기 부대들 집회하는 거를 보면 꼭 성조기도 같이 이렇게 들고 나오지 네. 않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 일제 강점기 지나고 난 다음에 미 군정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6.25 한국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도와줬다고 하는 것, 그 이후로도 계속 일정 부분 미국이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라든가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뭐 부인할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지나치게 가게 되면 마치 한미동맹이 지고지순한 가치처럼 되고 미국과 떨어지면 우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나라 같은 이제 그런 인식을 좀 일부 극우 보수층에서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상징적인 의미로 좀 자꾸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봐도 전 세계 10위권 국가이기도 하고요. 군사력으로도 10위 안에 드는 국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뭐 외세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미국에 의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한테 동의가 어려운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예,